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 3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 소설, 시, 희곡을 아우르는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박상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처음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저는 잘 안 들어요. 옛날에 일반 방송도 한 것도 네. 제가 출연한 것도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네. 나가기는 하는데 네. 선생님 그래도 쑥스럽고. 아, 맞아요. 선생님 네. 나오신 거 직접 보면 좀 네, 쑥스러우시죠? 쑥스러워요. 네. 그래도 저희 방송은 한번 봐주시기를 이거는 봐야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박상률 선생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1990년 한길문학의 시를 동양문학의 희곡을 발표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와 희곡을 비롯해서 소설과 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한국 청소년 문학의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소설 봄바람으로 2018년에 아름다운 작가상을 받으셨고 봄바람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쓰신 책으로는 시집 진도아리랑 길에서 개손자를 만나다, 소설로는 봄바람, 나는 아름답다, 밥이 끓는 시간, 통행금지, 동화로는 도마 이발소의 생선들, 개밥상과 시인 아저씨, 희곡집 풍경소리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계신데요. 근데 이야기라고 하는 측면은 다 똑같아요. 단지 그 음식으로 치면 어떤 그릇에 내놓는가. 이야기가 나를 찾아왔을 때, 자, 간장 종지 같은 그릇에 담아야 될 거 있고, 접시 담아야 될 거 있고, 국사발 또는 밥 공기 담아야 될 이야기를 어느 그릇에 담을 건가, 반찬 담듯이. 그것만 판단하면 똑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창작을 할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박상률 선생님에 대해서는 차차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산 풍산초등학교 유소원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어린이날 선물로 뽀짜툰이라는 만화책을 사달라고 했다. 아빠께서 4월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뽀짜툰을 주문하셨다. 난 어린이날쯤 되면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주문한 바로 그날에 왔다. 만약 5월 1일 4시에 주문했다면 5월 1일 6시 30분쯤에 온 거라고 보면 된다. 난 그때 평화롭게 엄마와 상추를 신고 있었다. 그때 희미하게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잠시 후 언니가 딱 뽀짜툰 크기의 물건이 담겨있는 꾸러미를 들고 이건 뭐야? 라고 했다. 난 그때까지 뽀짜툰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난 엄마가 그게 뭔데? 라고 하시기 전까지 그저 엄마가 주문한 엄마 책인가 보다 하였다. 아빠가 꾸러미를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문한 어린이날 선물이네. 빨리 와서 기쁘기도 하지만 어린이날까지 눈앞에 두고 기다려야 해서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어린이날까지 어떻게 기다릴까? 고민이다. 근데 기다리는 재미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그죠? 네네. 근데 어릴 때는 기다리기가 힘들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근데 지금 다시 어린이로 가면, 어른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것도 너무 빨리 오기는 왔는데, 빨리 봐버리면은 어린이날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지.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어린이날 보는 것이 낫지요. 네. 참 재밌게 썼네요. 네. 진짜 너무 빨리 왔네. 한 5월 3일쯤만 왔어도 괜찮을 텐데. 한 이틀만 기다려도 기다리는. 그러게요. 너무 많이 기다렸다. 네,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진짜로 우리 유소원 기자가 어린이날까지 기다렸는지 아니면 중간에 풀렀을지 궁금하네요. 저희에게 소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친구들에게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딱 하면 선생님 생각하지 말고 답변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사람보다 개가 또 더 유명하더라고요. 진도죠, 진도. 네. 어떻게 사람 하나도 안 유명해요. 개는 굉장히 유명한데. 네, 사람보다 개가 유명한 네. 진도. 쌤, 띠는 무슨 띠세요? 586 개띠도 진짜. 그래서 개가 개띠 모양이죠, 제가. 네. 쌤, 탄생 별자리는요? 물병자라고 그러더라고요. 1월 1월에서 2월 초 사이. 2월 초 사이. 네네. 쌤, 좋아하는 동물은? 아무래도 개를 좋아하고, 또 어려서 많이 졌던 소. 같이 일했던 아이고. 소. 네. 개와 소. 네. 선생님 좋아하는 색깔은요? 색깔은 아무래도 이 검정하고 네. 흰 거를 좋아하고, 네. 봄에 이 파릇파릇 나는 연두색이랄까. 네. 이런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동화책은 어떤 거세요? 동화책은 저를 처음 동화 쓸 때 참고했던 책이 아무래도 네. 지금까지 권영 선생님 옹실언이랄지 네. 정채원 선생님 오세암이랄지 네. 이런 동화를 지금도 좋아합니다. 네. 극과 극인데 사실은. 네. 또 선생님 말씀 들으니 또 막 다시 읽어보고 싶네요.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음식은 제가 개띠라서 그런지 개고기 빼고는 다 조금씩 다 먹는데 특히 이 나물 종류를 좋아해요. 뭐 가지나물이랄지 콩나물이랄지 이런 걸 좋아합니다. 네. 네. 선생님 취미 따로 있으세요? 취미는 별 것이 없고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나이가 젊을 때는 그래도 취미가 있었으면 뭐냐 헌책방 돌아다니는 거 발품을 팔면서. 네. 근데 헌책방도 많이 없어지고 또 나이가 드니까 어디 가기도 싫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취미라고 할 것이 뭐 잠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약간 쓸쓸해졌습니다. 네. 선생님 만약에 무인도에 가신다면 가져갈 거 3가지. 최근에 제가 쓴 그 수첩 썼던 한 10년간에 썼던 수첩하고 네. 사전, 국어 사전 꼭 가져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무인도에 가도 심심할 때마다 사전 펼쳐놓고 아무 항목이나 들여다보면서 네. 상상은 아래를 펼 수가 있으니까 사전은 꼭 가져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3가지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뭘까? 선생님 그럼 수첩과 국어사전만 있으면 국어 사전만 있으면 완벽하죠. 저는. 네. 출연 사상 최초로 무인도에 가져갈 거 3가지를 2가지를 줄여주셨습니다.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듣는 친구들을 어라친이라고 하는데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5글자로 해주시면요. 5글자. 이런 게 제일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네. 언제나 동심. 네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언제나 동심. 네. 그래야 어른도 됐을 때 어린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있는 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벌거숭이 임금님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어른들은 다 이해관계가 걸렸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멋지다고 임금님. 네. 근데 어린애는 이해관계가 안 걸렸죠. 딱 본질을 꿰뚫어 보죠.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그래서 언제나 동심. 네. 언제나 동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완전히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가지고 소와 같이 일했다. 이게 약간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시골에서 그럼 같이 이제 농사 짓고 그렇죠. 이럴 때 소와 같이 일하고 개는 친구고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람 친구보다도 개 친구가 더 좋았죠. 아, 그러셨구나. 사람 친구는 괜히 뭐 상처도 주고 네네. 서로 다툼도 많고 한데 네. 개 친구는 뭐 상처도 안 주고 네. 항상 내 말만 듣지 지가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내가 속상해서 절대 반박을 하지 않고. 그러면 계속 이제 오래 키운 개가 있으셨던 거예요? 진돗개는 보통 수명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네네. 한 10년 정도 되면은 사람하고 똑같이 눈치가 너무 뻔하니까 그때는 다른 집으로 보내든가 팔든가 그럽니다. 어머,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눈치가 뻔하다고. 눈치가 뻔하다는 것이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간 이 어린애들 네. 그 정도 지능이 됩니다. 걔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진돗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쥐를 잡아놔가지고 칭찬받으려고 댓돌 앞에다가 쥐를 나란히 뉘어놓는다 그랬지. 그래도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익숙해지면 더
오래 같이 살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처음에는 신기해요. 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눈치가 너무 뻔하면은, 여우가 된다 그러죠. 백녀시 같이. 네. 예, 백녀시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백녀우. 그러면 쌤 댁에서도 한 10년쯤 키우다 그러면 딴 집으로. 예, 근데 우리 집은 죽을 때까지 많이 키웠죠. 왜냐하면 개를, 워낙 우리가 개를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네네. 손주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개를 죽을 때까지 죽으면 밥머리에다 묻어놓고 아이고. 그랬죠. 그러셨구나. 그러면 정말 개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키우시진 않으시죠? 지금은 서울에서는 개를 키울 공간도 안 되지만은 일단 개가 너무 멍청하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네. 이 길에서 졸졸 날 따라온 강아지를 주인을 못 찾아 할 수 없이 한번 기른 적이 있습니다. 네. 신혼 초에. 네. 그랬더니 걔가 말이지 아침에 밖에 나가서 신문도 안 가져오고 오줌통도 안 가리고 뭔 그런 개가 있냐고 자꾸 타박을 했어요. 그래서 못 기르겠더라고요. 너무 수준 높은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서울 개들로는 네. 너무 말씀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어서 솜씨 자랑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울 송화초등학교 박영은 기자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소나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음이 좀 귀에 익네요. 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무조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것은 풀피리밖에 불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뭐 하모니카가 됐든 리코더가 됐든 뭐 기타나 피아노는 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존경을 하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 정도 연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럽기도 하고 저는 할 줄을 모르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는 리코더 학교에서는? 리코더는 없었고 학교에서는 악기를 가진 풍금, 오르간이요. 그 정도인데 그것도 아이들이 접해볼 수는 없고 선생님만.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거네요.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게 풀피리밖에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가지고 놀 악기가 있었어야 우리가 악기를 접해봐야 어린이 돼서도 저기 하는데 물론 이제 악기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 시골 출신이어도 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갈증은 별로 없었고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악기도 접해보지 못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별로였고 못 접해봤고 그래서 글밖에 없었지만 글이 제일 쉽죠. 자주 연필하고 종이만 있었으면 되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친구들이 직접 연주하고 그런 거 들어보면 저도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임 홈스쿨의 강지우 기자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린이란 말이에요.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 키가 작아서 내가 싫어하는 말을 어른들에게 듣곤 한다. 바로 애기라고 날 부르는 것이다. 나보고 애기 안녕? 이라고 말하거나 애기가 참 귀엽네요 라고 말하면 참 짜증이 난다. 표정은 밝게 하며 네네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왜 나보고 애기라고 하지? 난 어린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또래들보다 키가 조금 작은 것뿐인데 애기라는 말을 듣는 건 불공평하다. 종종 어린이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애기라고 말하는 어른분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난다. 오빠는 그런 나를 보며 킥킥 조용히 웃곤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오빠에게 지어준다.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날 비웃다니. 이런 경험 나만 있는 거 아니겠지? 공감되는 분 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나를 애기라고 부르는 건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셔서 나를 귀엽게 보는 차원으로 말하시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종종 나를 보고 어머, 2학년인가 봐요 라고 엄마한테 물어볼 때면 내가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엄마가 잘 대답하길 기다린다. 엄마는 4학년이에요. 호호 라고 대답한다. 나는 호호 웃을 일이 아닌데 나도 엄마 따라 어쩔 수 없이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그리고 뒤돌아 짜증을 낸다. 몇 년 전 에버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했는데 점원이 키가 작네요. 키 크고 오세요. 라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나 말고 다른 친구, 나랑 동갑인 친구들은 다 놀이기구를 탔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애기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사실 조금 더 크면은 네. 우리 클 때만 해도 그냥 어린이란 말을 안 썼죠. 그냥 큰애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애기 중에서 좀. 그래서 이 시집가기 전까지는 다 큰애기라 그랬죠. 어머니 또래는 맞으면, 누구 엄매는, 엄마라 그러면 좀 느낌이 안 나. 누구 엄매는 어디 동네 큰애기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애기 이런 말도 결혼 막 했을 때 그런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 진짜 어른이 되면 애기란 네. 말 듣고 싶어도 못 들으니까 지금 실컷 들어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듣기 싫으면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어른 입장에서 볼 때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애기라는 소리 참 듣기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이제. 네. 이제 안 써야 되겠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써줘서 너무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갔어요. 예.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키 크고 오세요 이러면 키 크고 가세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지식의 샘을 채워주는 세모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의 주인공은 가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가위. 가위는 종이, 옷감, 머리카락 등을 쉽게 자를 수 있는 도구예요. 두 개의 얇은 금속 날을 X자 모양으로 교차시켜 두 날을 벌렸다 오므리는 힘을 이용해 물체를 자르지요. 바로 적은 힘으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가위는 어느 집에나 꼭 있는 생활 필수품이죠. 그래서인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 무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가위는 기원전 1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가위예요. 쪽가위의 형태로 로마 시대의 유물이죠. 쪽가위는 실 등을 자르는 작은 가위로 나사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X자형 가위가 발명되기 전까지 널리 쓰였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가위는 신라시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발견된 가위예요. 모양이나 쓰임새가 중국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하여 중국에서 건너왔을 것으로 추정해요. 전 세계에서 발견된 유물을 비교해 봤을 때 가위는 서양에서 처음 만들어져 사용되다가 중국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해요. 가위는 다양한 곳에 쓰여요. 종이나 옷감뿐 아니라 얇은 플라스틱이나 철판까지 자르지요. 쓰임새에 따라 나뭇가지를 자르는 전지가위, 머리카락을 자르는 미용가위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물결무늬나 지그재그 톱니 모양을 내며 자르는 핑킹 가위도 있죠. 가위는 이어져 있는 것을 자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로도 쓰여요. 흔히 글이나 영화를 검열해서 잘라내는 것을 가위질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위는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을 의미해요. 또 생긴 모양이 부정적인 표시인 X자를 닮아서 보통 틀린 것을 말할 때 가위표라고 하지요. 선생님 혹시 이 가위가 이렇게 오래전에 기원전 1000년경에 만들어진 거 아셨어요? 글쎄,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저도 처음 굉장히 알았네요. 오래됐네요. 네. 우리 옛날 규중 치루 정론기랄지 네네. 이런 거 볼 때 그냥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 전에 그러면 가장 오래된 가위가 신라시대면 그때부터 있었다는 네, 얘기인 네, 거니까, 네. 아, 지금은 집집마다 있는데 옛날엔 되게 귀한 물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어서 솜씨 자랑으로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아인 기자가 부릅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는 바라던 그런 세상 있어요. 모두들 여기 모여 함께 노래 불러요. 예, 지켜봐요, 호우. 나의 장금. 우리 반인데, 아는 대리 거짓말 안 하는 세상. 주차선을 바르게 지키는 세상. 사람만이 모여도 안전한 세상. 하고픈 사대는 맘 같은 세상. 사랑하는 친구와 매일 같이 모여서 넓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게 해주세요. 꽃과 새가 노래하고 동물들과 어울려 햇살 가득 받으며 미소 짓는 우리를 아픔도 고통도 모두 사라지기를 우리들 이제 여기서 함께 노래해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던 파라다이스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 가득한 곳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 어른들은 말해 아이다워해요 이것저것 모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축과 비교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우울해져요 그대로 우릴 봐줘요 yes 우리들은 놀고 싶어요 yes 그래도 될 나이잖아요 yes 우리들 아프게 하지 말아요 약한 사람 볼 때는 지나치지 않아요. 먼저 손을 내밀면 모두 행복해져요. 먼저 양보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하하호호 웃어요. 아픔도 고통도 모두 사라지기를 우리들 이제 여기서 함께 노래해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던 파라다이스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 가득한 곳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세상 내가 가사가 너무 좋네요, 선생님.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아주 네.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것만 우리가 어른들이 조심하면 네. 애들이 바라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동요라고 하지만 랩으로 부르는 것은 귀에 잘 안 들어오네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이게 혹시 가요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아이들 이야기라서 동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 명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합창으로 부르고 이제 그런 영상도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이 정도인데, 사실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선생님. 네. 예, 근데 이 정도를 그것도 어른들이. 못 해주고 있죠. 예, 네. 어른들이 이걸 해주고 있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둘이 같이 부르니까 그 대목이 되게 좋네요.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신월초등학교 이석영 기자의 사연인데요. 이 사연은 박상률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제목은 어린이들은 자유로워야 돼. 앞에서 나온 노래하고 비슷한 네. 그런 제목이죠. 저는 울반 친구들과 울 선생님이랑 4등이라는 영화를 봅니다. 거기에 어떤 아이가 맞으면서 수영을 배워요. 너무 끔찍해요. 제 생각에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엄마는 항상 1등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엔 그 엄마가 미쳤는데 엄마는 그 남자 아이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어떡해. 또 그 남자아이의 코치는 남자아이가 수영을 잘못한다고 해서 때려요. 하지만 그 남자아이는 무척 잘해요.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근데 남자아이는 맞으면서 수영을 배운다는 것을 부모님께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슬프고 그 코치가 어디서 아이에게 때리면서 교육하는 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해요.
근데 지금 아이를 때리는 코치는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그 세상에 살았다면 악몽일 거예요. 남자아이의 아빠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코치에게 돈을 주면서 때리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코치는 더 때려요.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는 수영을 그만둬요. 하지만 남자의 엄마는 아이에게 왜 열심히 안 하고 그만하냐고 하면서 때려요. 저는 코치의 엄마를 보면서 너무 화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 남자아이가 앞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여러분도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고 무조건 아이 탓만 하고 네. 또 코치 나쁜 코치죠. 그렇죠. 그냥 슬쩍 돈 찔러주면은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읽으면서도 참 지금은 좀 덜하겠죠. 네. 애들 때리는 것도 상가할 것이고 그 부모들도 여기서는 엄마도 상당히 나쁜 여기서 애가 볼 때는 미친 엄마죠. 엄마가 미쳤는데 애 눈에는 다 보이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엄마가 미쳤는데 아이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부모가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도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시원하고 기분 좋게 느껴지네요. 아까 노래까지 같이 듣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되게 찡하게 느껴지고 좀 어린이들을 좀 진심으로 아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즘 어린이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예를 들면 밥을 먹는다라면 그때는 자식이 여러 때니까 밥 먹으라는 소리 할 필요가 없죠. 집안에 음식 냄새가 나면 전부 밥 먹으라 안 해도 얼른 와서 밥상 앞에 있어서 먹고 나야지. 안 그러면 자기 먹을 것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애가 한둘이기 때문에 밥 먹으라고 사정을 해야 돼요, 부모가. 그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맨날 일만 한 기억입니다. 농사일 네, 하셨어요? 농사일.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네. 진도지만 바다는 멀고 바다는 한 20리 떨어졌었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를 처음 타봤으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진도 섬 안에서 진도 안에서 진도 섬이 굉장히 크죠. 예. 6개 읍면이 한 섬에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사시는 곳에서 바다가 보이지도 않죠. 20리를 가야 그나마. 그래서 바다라는 게 이 소풍을 가는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어려서는 일만 한 기억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렇게 일을 했을까? 근데 그때는 그게 아동 착취라는 생각을 못 했죠. 착취도 아니었고, 그때는 부지깽이라도 거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었죠. 근데 지금 애들은 어른이 돼도 대학 졸업해도, 무엇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점이 조금 제가 어른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좀 불만이죠. 못마땅하고. 근데 선생님 아무리 이제 저는 제가 도시에만 살아서 그런지 초등학교 3학년 때 농사일을 뭘 할 수 있을지가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지금 안 가죠. 근데 여기 이 새끼손가락도 뵀는데 지금 형투가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벽에다가 이건 4학년 때 이 보리배에다가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3, 4학년이 무슨 일을 했겠냐 싶은데, 집안에 농사 일을 하면 똑같이 했습니다, 어른들하고. 그럼 모심을 때 같이 모시고. 거머리한테 물리면서 모심고, 똑같이 했죠. 피 뽑을 때 같이 뽑고. 농약 같이 치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라면 저는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결핍이 너무 결핍된 것이 문제다. 약간 결핍돼 있어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일하기 싫고 일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너무 어린 나이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공부해야 쓰겠구나. 그나마 그래야 이 촌에서 고등학교라도 진학을 해야 도시로 간다. 네, 여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 그런 생각이라도 하는데 지금 애들은 너무 공부 학생님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떠받들으니까 가끔은 결핍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하고 논 거. 그거는 정말 지금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 얘기를 많이 씁니다. 어려서도 개 얘기를 시로도 쓰고 네. 희곡으로도 쓰고 동화로도 쓰고 네. 개 친구 얘기를 많이 씁니다. 사람 친구 얘기보다도 개 친구 얘기가 더 재밌고 더 진솔합니다. 그럼 그게 생생하게 다 기억에 나세요? 다 나지요. 어려서 개 친구 중에 하나는 심부름 잘하는 개가 있었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럼 할아버지 가면 그때는 5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네. 5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담배 사오라고. 뭐 지금 같으면은 이 미성년자 담배 사는 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마을 구판장 가면은 예. 그냥 담배를 살 수 있죠. 풍년초. 예. 그러니까 건빵같이 지금으로 보면 건빵같은 종이 봉투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5원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담배 사오라고 5원을 주시면은 제가 가겠어요? 안 가죠. 개를 부릅니다. 월이 백구야. 그러면 막 신나서 저한테 옵니다. 예. 개 입에다가 5원짜리를 물려줍니다. 그러면 5원을 물고는 개가 학습이 돼 있죠. 5원을 물려주면 어디로 떼가면 되더라. 그럼 마을 전방으로 떼가갑니다. 그러면 마을 전방 보는 아주머니도 이미 이 학습이 돼 있죠. 이 개가 5원을 물고 오면은 뭘 주면 되더라. 그러면서 풍년초를 물려줍니다. 물려주면 개가 막 뛰어옵니다. 개 이걸 물고도. 그리고 제 앞에 와서 탁 뱉어놓습니다. 그럼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할아버지는 해철 안 부리고 심부름 잘했다고 빨리 갔다 왔다고 또 1원짜리 심부름 가서 조끼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네. 1원짜리 주십니다. 근데 개 친구한테 안 주죠. 그럼. 근데 정말. 어릴 때 그렇게 사는데 네. 그런 얘기들이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게 얘기하면 동화처럼 살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플란더스 게이랄지 나중에 보니까 충분히 있을 만한, 일어날 만한 그런 개 얘기입니다. 진돗개 평균 지능지수가 60에서 70 사이랍니다. 사람으로 치면 6살 정도 애들이 아직 있는 거야. 글자를 모르는 아이 수준이 된다랍니다. 근데 사람으로 치면 별것이 아니지만은 개로 치면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때는 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다 풀어 먹였고요. 그렇죠. 지금은 진도도 개 풀어 놓을 수 없습니다. 다 목줄을 차고 있어요. 다 풀어가지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노루 잡으러 뛰어다니고, 우리하고 뭐 다른 박질 내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죠. 개답게 그냥 산 거네요. 그래서 그럼 그 개를 몇 살 때까지 키우셨어요? 모르겠어요. 개가 늘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는 개가 한 마리로 하나로 다 이렇게 통일이 돼 있어. 있죠. 뭐 이게나 저게나 다 평균적으로 비슷했으니까. 뭐 애국가 부르는 진돗개도 있었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개의 목소리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 그 음을 기억하고 네, 따라 했다는 네. 거네요. 그리고 이장이 공지사항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스피커 틀 때, 마을 네. 스피커 틀 때 음악을 틀어주죠. 그럼 걔가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어머. 개다리 춤, 옛날에 70년대에 상당히 네, 유행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다리 춤. 그럼 시골에서 개들이 아닌 게 아니라 뒷발로 이렇게, 그게 개다리 춤. 그래서 개에 대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너무 흔하게 겪었기 때문에, 가까이서 네. 겪었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심지어 돌아온 진돗개 백구라는 동화책이 있었죠. 있었죠. 송재천 선생님이 네, 쓰신. 네. 대전에서 진도까지 간 계획이 그걸 기사를 보고 너무 신기해갖고 진도 우리 동네까지 가서 취재를 하셔가지고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흔한 얘기이기 때문에 뻔하니까 쓸 생각도 안 했죠. 그래서 뭐 그런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죠. 옛날에 그 군인들이 휴가 올 때는 개 가져라 그럽니다. 군대에서. 네. 그럼 개를 데리면 38선인데 거기서부터 진도까지 개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군견으로도 못 씁니다. 어머. 개들이. 세상. 그리고 군부대 안에서도 처음에 자기를 밥 줬던 이 병사, 개를 네. 데려온 여기가 밥을 줘야 먹고 얘가 말을 해야 이 개가 들어요. 듣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군견으로 못 써요. 다른 사람이 명령을 내리거나 아마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었는데
이 다른 작가들한테 이게 별것이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근데 너무 안타깝네요. 이제는 이제 그런 개들이 그래서 점점 이제는 사라진다는 게. 진도 안에서 순종을 저기 한다 그래서 예. 집단 사육을 하고 예. 이랬습니다. 그래서 개가 좀 이렇게 한 50년, 100년 흐르면은 뻔한 개가 되지 않을까. 보통 개하고 똑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 속에서 개가 자랐을 때는, 말하자면 사냥 본능이 따르면 노루도 잡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면은 옛날에는 포장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풀이 길바닥에 많이 자라 있잖아요. 그럼 개가 먼저 앞서서 가면서 뱀이랄지 이런 것이 아이들을 해칠지 모르니까 개가 먼저 이렇게 앞서서 갑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개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런 개들이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떤 자연 네. 본능을 다 잃어버리는, 네. 오로지 사육되는 개, 겉모양만 진돗개. 품종은 더 좋겠죠, 겉모양은. 그러나 본성은 다 잃어버린 개가 나오지 않을까. 한 50년, 100년, 뭐, 길어야 50년, 100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있는 개 이야기들을 다 써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아는 개 얘기는 다 쓰려고 지금 네. 동화로도 쓰고, 뭐, 희곡으로도 쓰고, 소설로도 쓰고, 개 얘기는 다 써보려고 그럽니다. 작가라 해도 60이 넘은 우리 또래라 해도 개 체험을 한 작가들이 별로 없죠. 진돗개 체험을 하는 작가는. 그래서 제가 안 쓰면 제가 죽고 나면은 개 얘기, 진돗개 얘기, 특히 진돗개 얘기 쓸 사람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어서 솜씨 자랑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명초등학교 장한별 기자의 솜씨 자랑입니다. 이게 핑크팬더라는 영화에 나오는 영화 음악이었는데요. 되게 신나게 연주를 잘하네요. 어떻게 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지 저는 경이롭기만 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은 다 경이로워요. 연습을 정말 많이 했나 봐요. 예, 정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신나게 연주해 줬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원당초등학교 박찬빈 기자의 사연입니다. 어린이는 몇 살까지? 여러분은 혹시 어린이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현재 나이로는 바로 13살까지죠? 그러나 다른 기준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평균 수명의 3분의 1입니다. 약 100년 전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기준은 평균 수명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5세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어린이는 약 15세에서 17세까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에서 살펴보면 평균 수명이 100세 정도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기준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의 기준은 약 33세에서 34세까지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어린이는 약 33세에서 34세까지이니 그때까지는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하하하하. 그러나 현재 어린이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13세까지이고 그 후로는 청소년이라 불리우니 2년 남은 어린이날을 만끽해야겠어요. 가끔 외할머니께서는 아직도 엄마에게 아가라고 부르시고 엄마도 저를 부르실 때 가끔씩 아가 하시는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들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여겨지나 봐요. 이렇게 써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아니, 지금 다 100세 시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어린이 개념, 근데 나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더 10살 밑에여도
네. 어른같이 굴잖아요. 아. 오히려. 그래서 생명은 늘어났지만은 네. 하는 짓을 보면은 더 성숙해졌다. 아. 그렇게 생명이 늘어난 것 치면 한 몇 년 전에 유엔 저기서 그렇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래 사니까 6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저도 청년이죠, 아직. 네. 그리고 65세가 넘어서 79세 정도 돼야 장년이고. 장년. 그 80세 넘어야 노년이고. 그럼 100세 넘은 사람은 누구냐? 그냥 오래 사는 장수 노인. 그래서 따로 말을 안 하고 장수 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정도 때 하는 일을 초등학교 때 다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좋게 말하면 똑똑해졌고 신체적으로도 더 커졌고 영양이 좋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올해는 사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더 성숙하다. 이게 어린이라는 개념을 더 낮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선생님 전혀 또 반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숙한가로 따진다면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성숙해져서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지금 어린이 기준은 13살이지만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나이를 먹어서도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계속 어린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요 글대로 하면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30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어린이 상태에서 돌아가셨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는 언제나 동심이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죽을 때까지. 네, 어린이의 기준은 뭐 나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어린이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걸로 보면 좋겠네요. 이어서 우리 박상윤 선생님 작품을 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선생님 많은 작품 쓰셨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권 우선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두 번째로 쓴 소설 중에 나는 아름답다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거기에서 좋아요. 이 기차 대목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가는 길에 빗대서 쓴 대목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 부분을 한번 읽어줄게요. 종착역 옆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러나 기차는 철길만 있다면 바다 위로라도 계속 달리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철길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기차는 숨을 아무리 씩씩거려도 더 달릴 데가 없다. 기차로서는 허무한 일일 것이다. 정해진 길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기차. 기차는 결코 모든 길을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기차가 갈 수 있는 길보다 기차가 갈 수 없는 길이 훨씬 더 많다. 나는 기차가 갈 수 없는 길을 가보고 싶었다. 그렇다면 나는 같은 길이만 왔다 갔다 하는 기차 같은 사람이 결코 되지 않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 청소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남하고 똑같이 되지 말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길만 왔다 갔다 하는 기차가 아니라 기차 갈 수 없는 길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대목을 쓴 것 같아요. 네네. 아, 기차가 달리고 싶은데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기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네. 그러면 결국 철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부모든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철길을 놔주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똑같은 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이지 않는가. 그게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솜씨자랑으로 시조 들어볼게요. 순천 성림초등학교 고준 기자입니다. 엄마 미안해. 고준.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써야 해요. 안경을 벗으면 못생겨진다는데 엄마 말 잘 듣지 않고 게임해서 미안해. 이렇게 시조를 써서 보내줬어요, 선생님. 이거 운율 맞추느라고 엄청 애썼을 것 같아요. 시조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형시잖아요. 네. 거기다 맞추라고. 특히 마지막 년에서 3543 딱 맞췄네요. 네. 마지막 년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딱 맞춰서 잘 썼네요. 네. 아유, 이 시조를 엄마께도 들려드렸는지 궁금하고 보통 우리 계속 동시만 듣다가 시조를 들으니까 독특하고 또 이런 정해진 형식 안에 자기 마음을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박상렬 선생님과 함께 되게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더더구나 어린이 라디오니까 어린이들하고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았죠. 네. 혼자 맨날 글에다만 쓰기만 했지 네. 이렇게 같이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더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옛날 같지 않죠. 몇 년 전 그렇죠. 같지가 않죠. 근데 뭐 이렇게라도 보면 좋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애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무엇이 될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네. 오로지 오늘 놀 때는 열심히 놀고 게임을 하게 되면 열심히 게임을 하고 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수학책 펴놨다가 아이고 국어도 좀 걱정해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그 과목만 하고 네. 하루 뒤는 걱정도 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언젠가는 어른이 되면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돼 있더라. 네. 제가 인생을 좀 먼저 살아보니까 네. 얻은 것이 그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근데 네네네.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하면 다 버려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른이 됐을 때를 걱정하지 말고 어린이인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잘 살아라. 예, 이제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이제 알았으니까 더 사랑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공기만 먹어도 이렇게 살이 찌는 건 뭐게? 공기만 먹는데 살이 찐다고? 공기만 먹었는데 이렇게 살이 쪄. 진짜 모르겠는데? 정답은 풍선이야. 공기를 넣으면 요만했던 풍선이 엄청 커지잖아. 맞다. 곰이야, 내가 수수께끼 내볼게. 초록집 안에 하얀 집, 하얀 집 안에 빨간 집, 빨간 집 안에 까만 게 우글우글한 게 뭘까? 뭐? 까만 게 우글우글하다고? 징그러울 것 같아. 곰이가 좋아할 줄 알고 수수께끼 준비했는데. 개미집인가? 까만 개미가 와글와글? 모르겠다. 정답은 수박이야. 수박? 수박은 초록색이잖아. 그 안에 하얀 껍질 있지. 그 안에 빨간 과육 있지. 과육 안에 까만 씨가 여러 개 박혀 있으니까. 수박 먹고 싶다. 오늘도 입가에 웃음 짓게 하는 고미문이었어요.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어린이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